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수능에 밥 먹듯이 나오는 다의어 2편입니다. 1편을 못 보신 분은 위에 카드 링크 영상을 참고하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charge의 첫 번째 의미는 요금입니다. free of charge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럴 때가 요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청구하다입니다. 이렇게 쓰면 그는 나에게 반값만 청구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렇게 쓰면 참 설레는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에게 배달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 배달료는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청구하다의 의미는 우리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뜻인 요금이라는 뜻을 우리가 동사화 시키면 요금을 부과하다, 요금을 청구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뜻인 요금이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두 번째 뜻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충전하다입니다. 꽤 많이 나오는 의미예요. 듣기에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라고 하면 배터리를 사용 전에 충전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담당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in charge of라는 형태로 더 자주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뭐를 담당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n charge of 삐리리 이러면 of 뒤에 것의 담당자라는 의미가 돼요. of 뒤에 만약에 displace를 넣어보면 나는 이 구역의 담당자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의미는 전하입니다. 전하 할 때 그 전하가 아니라 물리에서 배우는 양전하, 음전하 할 때 그 전하예요. 흔히 electric charge라고 많이 나오니까 electric charge를 기억하세요. 서브젝트의 첫 의미는 우리가 모두 흔히 알고 있는 주제 과목입니다. 다들 서브젝트 처음 외울 때 아마 이 의미로 외우셨을 거니 바로 패스하고 다음 의미를 보면 두 번째 뜻은 피험자, 즉 실험 대상자입니다. 수능에서는 무슨 실험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실험 지문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 의미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뜻도 꽤 많이 나오므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뭐를 당할 수 있는, 뭐뭐에 영향을 받는입니다. 이럴 때 서브젝트는 위에 두 의미와는 다르게 형용사로 사용이 되고 우측 아래 2019년 수능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로 be subject to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쓰일 때 사용될 때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서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to 뒤에 나오는 것에 대상, 지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측 아래의 실제 기출예문은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단어가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쉬운 예문으로 한번 보면 여기에서 to 뒤에 나오는 investigation, 즉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이 문장에서는 변화의 대상이 된다. 즉 이 말은 모든 날짜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비서브젝트는 제 수능 필수 수거에도 있으니 아직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은 위에 카드 영상을 참고하세요. 네 번째는 국민 신화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뜻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젠트의 첫 번째 뜻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패스합시다. 두 번째 의미는 현재의, 현재라는 의미입니다. 뜻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이건 꽤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의미는 출석한, 어디 어디에 있는, 어디 어디에 존재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He is present today 하면 그는 오늘 출석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렇게 쓰이면 오염의 정도, 대기 속에 존재하는, 증가하고 있다. 즉 대기 속에 존재하는 오염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present의 반의어는 absent고 결석한, 어디 어디에 없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present의 명사형은 presence로 있음, 존재, 참석 등의 의미고 absent의 명사형은 absence, 결석, 부재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요것들도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마지막 의미로는 동사로 나타내다, 제시하다입니다. 이 의미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니까 이 의미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드레스의 첫 번째 의미는 주소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거 다들 아실 테니까 빠르게 패스하고, 두 번째는 연설하다, 말하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구의 연설이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오바마의 퇴임 연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독 작년부터 이 의미로 많이 쓰이던데,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2019년 수능 특강 영어 한 권의 책에서 이 다루다의 뜻으로만 3번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요새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안 외우면 여러분만 손해니까 반드시 외우세요. 스테이트의 첫 번째 의미는 미국이라는 표현에 쓰이듯이 주 혹은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스테이츠가 미국 등의 나라의 주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지만 국가라는 개념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State owned company 하면 국가 소유의 기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n a state of war 이러면 전쟁 상태, in a state of depression 이러면 우울증 상태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마도 세 번째 의미가 가장 스테이트 중에서는 생소할 것 같은데, 바로 말하다, 언급하다입니다. 아마도 이건 스테이트먼트, 진술, 언급이라는 명사 형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할 것 같네요. 바로 그 스테이트먼트의 동사형이 이 스테이트입니다. 오브젝트의 첫 번째 의미로는 사물, 물체입니다. 다 아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목적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목적어라는 게 동사의 행동의 대상이 되는 걸 의미하니까 대상, 목적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주어는 영어로 영상 두 번째에 나왔던 subject입니다. 근데 subject는 뜻이 워낙 많아서 제가 주어라는 의미는 소개 안 했었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오브젝트는 대상, 목적어라는 뜻이 있고 subject는 주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반대하다입니다. 보통은 위의 예문처럼 object to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나는 주차 요금을 물리는 것을 정말 반대한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반대하다의 명사형은 objection, 반대이의입니다. 반드시 명사형까지 알아두세요. order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익숙한 단어죠. 첫 번째 의미는 순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쓰면 알파벳 순서라는 의미가 돼요.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이 의미는 아마 다른 의미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명령, 명령하다입니다. 이렇게 쓰면 장군이 진격 명령을 내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번째는 주문하다입니다. 이런 표현 엄청 많이 쓰죠. 이럴 때 주문하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오더는 아마 대부분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뜻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두 번째 질서라는 의미도 기억을 해두세요. 두 개의 영상에 걸쳐서 총 14개의 다이어를 살펴보았고, 영상에서 소개된 단어들을 정리한 PDF 파일은 아래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